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이었어. 나는 용돈이 생기면 헌책방에서 너를 한두 권씩 사서 모았지. 우리 문학사를 수놓은 빛나는 시인들과 작가들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설렜지. 등단을 하고 나서 내가 원고 청탁서를 처음 보내왔을 때 내가 얼마나 공중으로 뛰어올랐는지 너는 아니? 하늘이 그리 높지 않더라고. 매년 1월호에 싣는 문인 주소록에 내 이름이 처음 올랐을 때도 그랬을 거야. 내 이름이 난다긴다는 문단의 대가들과 나란히 박혀 있었거든. 1955년에 태어난 너는 말 그대로 국내 최장수 문예지잖아. 한국 문학의 자존심이잖아. 가끔 원고료가 생기면 나는 오래전부터 꼬박꼬박 정기 구독비로 냈지. 너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던 거야. 왜 이렇게 되었니? 서정인 선생님의 소설을 2차례나 연재하고 나서 왜 3번째 원고를 싣지 못하겠다고 했니? 소설에 박정희를 묘사하면 안 되는 거니? 이재하 선생님 원고는 왜 첫 회부터 거부했니? 소설에 박정희 유신과 87년 6월 항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 문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의 글을 이렇게 막무가내 찍어내서 무슨 덕을 보려고. 그리고 정찬 선생님 소설도 연재하기로 해놓고 발행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정치적 색채 때문이라고? 그래, 9월호에 수필가 박근혜의 글을 실으며 찬양한 일은 참으로 순수한 의도였구나.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작가의 영혼을 이렇게 짓뭉개는 게 아니다. 이상은 안도현 시인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현대문학에게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목소리 익숙하시죠?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마지막 지역협의회 발대식이라고 하나요? 지역 한마당이군요. 그렇죠. 조합원, 국민TV 조합원 지역 한마당을 마쳤습니다. 6번째였죠. 대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을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그 다음에 대전 순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300여 분의 조합원들이 모이셨어요. 보통 2시나 3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저께는 6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분하고 하지만 응집력 있게 열기도 드높았어요. 네. 차분하면서도 열기가 드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분석이 나왔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저녁을 먹고 왔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날 때까지 있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시나 3시 시작하면은 저녁 약속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요. 길어지면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덕분에 뒤풀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예. 전세버스를 이번에도 대절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9시 좀 넘어서 끝났고요. 9시 반이나 돼서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는 그 길로 버스 타고 왔죠. 복귀를 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이 앵콜 없는 공연이 참 비참하거든요. 가수한테. 기껏 앵콜을 준비했는데 앵콜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비참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쓸쓸한 것은 뒤풀이가 없는 공연이죠. 뒤풀이라는 것은 오늘 한 것을 정리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 같은 그런 건데요. 대신 진한 뒤풀이는 어저께 했습니다. 뭐냐고요? 예, 강원도는 지금 지역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강원도 조합원 모임을 지금 매달 하고 있대요. 세 번째였습니다. 어저께는 원주에서 했는데 3주 전인가요? 광주에서 서울 오는 버스 안에서 그때 동승하셨던 이 백마부지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갖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영민 PD가 저 그때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저도 무심결에 나도 시간 돼. 우여곡절 끝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저 혼자만 가기로 됐었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김영민 PD도 함께했습니다. 50여 분 아이까지 합쳐서 50여 분의 강원도 지역 조합원들께서 명륜동 지하에 있는 그것도 소극장인데요. 그것도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이 3명 합동철물이라고 하는 3명 멤버 중에 한 명이 합동철물을 하고 있대요. 네, 거기 집 아들이래. 그래서 합동철물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3명의 어쿠스틱 밴드의 오프닝 공연이 있었고요. 저 노래하고 또 김영민 PD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서 다 끝난 다음에 다른 행사로 또 아카펠라 팀들이 리허설을 막 시작하고 있던데 모두 그 협동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예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뒤풀이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론 원주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았지만 강릉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인제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심지어 충청도 제천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이 꼭 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없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동과 영서지방 많이 다르잖아요. 네? 강원도지만 그런 것처럼 제천은 충북 제천은 대전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원주에서 행사할 때 더 접근성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풀이 오신 분들 대강 세보니까 4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 모이신 분들의 그런 중에서 한 7, 80%는 오셨다는 얘기인데 뒤풀이 자리에 뭐 가족과 함께 온 그런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서 거하게 뒤풀이하고 또 흐뭇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랬었습니다. 새로 그 동네 형님의 끈질긴 권유로 어제 조합원 모임에 오셨다가 즉석에서 현장 가입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인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산나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물 얘기. 사실 제가 나물을 꽤 좋아하거든요. 나물. 네. 저 개인적인 취향을 굳이 밝히는 거, 그래서 밝히자면은, 저는 가리지 않고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하지만, 육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하죠. 네, 그리고 나물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점심 식사로는 그냥 나물 몇 가지만 있으면 그걸로 비벼 먹는 거, 이런 거 매우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조합원 모임하고, 마침 예전에는 원주를 자주 다녔었거든요. 노래마을이란 팀 활동했을 때. 그때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선배님이 이랑 또 약속을 해서 막차 타고 오기 전까지 또 재미있게 놀려고 그랬는데 간곡하게 붙잡으셔갖고 오늘 아침에 고속버스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는 내내 국민TV와 함께 했군요. 금요일까지는 방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조합원 한마당, 일요일은 조합원 모임, 그리고 오늘 또 방송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국민TV를 만나게 되는 이런 기쁜 일이 있군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쁜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겐 과로일 수도 있는 요즘입니다. 노정면 기자가 지금 얼굴이 반쪽이 돼갖고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면접 보느라고요. 면접은 아마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승조 아나운서는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아시죠? 김희주 아나운서가 TV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업무 분담 차원에서 아직 새로운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일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업무의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가 일부 콘서트를 맡아주기로 하신 겁니다. 예, 문희정 아나운서 목소리 잘 들으셨죠? 옆에 지금 계세요. 인사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웃음소리가 확실한 보증수표죠? 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첫 곡 노차사의 바람싱싱, 예, 상쾌하게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오면서 이걸 선곡했는데, 선곡하는 순간 기분이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상당히 은유를 담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말려요, 밖은 춥다고. 나는 저 나무에게로 달려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말려요, 밖은 춥다고. 뭐 이런 겁니다. 참,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유신 때 만들어진 노래였고요. 80년대 불려졌던 노래인데 이걸 21세기에도 공감을 하면서 들어야 되니 이게 참 그렇죠?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JJ 김님, 성림 게시판에서는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못 들어서 지송. 이번 주는 매일 출첵합니다. 저 오늘 증자했다요. 겨우 일자지만 일단 손뼉 한번 칩니다. 네. 요즘 태국 환율이 떨어져서 안 그래도 작은 벌이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라 속상해요. 아이고, 연말이라 부모님한테도 돈 보내드려야 하고 백마고제이면 쌀도 보내드리고 조카들 선물도 돈으로 보내서 언니 동생들한테 대신 사달라 해야 하고. 그래도 다음 달 초에 언니 가족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증자하겠어요. 착한 일 했으니까 신청곡 들려주기 있그이 없그이. 네, 준비했습니다. 일단 태국 환율이 떨어지는군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지금 절상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달러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저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일본에서 번 돈을 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0만 원이 좀 넘나? 하여튼 있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죠. 가장 가치가 높았을 때는 왜 100엔 가지고 1,500엔 막 이랬었잖아요. 네. 이명박 정권 출범하고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렇게 환율 정책을 밀고 나갔었으니까. 예. 그때 이제 돈을 버는 기분이었는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계속 돈을 까먹는 기분입니다. 쓰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지 않고 일본 갈 때 이제 이걸 쓰려고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화 유출 아니냐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 아무튼 원화를 엔화로 바꾸고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이 수수료가 저는 아깝더라고요. 예. 여기서 뭐 만만치 않게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그렇게 바꿔서 원화로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근데 원화로 갖고 있으면 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나 봐요. 네, 태국, 타일랜드. 그러고 보니까 저는 20년 전에 태국을 가고 94년 1월 달에 한 번도 못 갔군요. 예. 그렇게 좋대는데. 그때는 방콕이랑 파타야를 갔는데 태국 사정에 정통한 제 친구가, 후배가 꼭 푸켓 쪽으로 가라고 이번에는 그럽니다만 이번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광 감독님 11시 57분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는 가산점을 드려야죠. 그죠? 네. 신청곡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힙니다. 찌짤치다님, 희망도래님, 치후지하님, 중년공시생님, 노상술님, 왕싸가지님, 고독은 나의 힘님, 스카페이스님, JJ 킴님 또 그렇고, 소녀님, 깨방정님, 깨방정님께서는 참 앙증맞은
예. 보자. 어제 원주에서 인사드렸던 옥구군 대야면 출신 애기 엄마예요. 라이브로 들었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정말 좋았어요. 애기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뒤풀이 참석 못하고 그냥 가셨다고요. 진짜 모임에 꽂힌 뒤풀이인데.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고 1시간 반 정도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파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자리를 또 지켰죠. 김용민 PD는 좀 일찍 갔습니다. 저에 비해서. 네, 일찍 갔죠. 아침, 오늘 새벽부터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거 아시죠? 우리 뒤풀이는 항상 n분의 1 원칙으로 해서 출연한 저희도 뒤풀이비를 냈어요. 근데 김용민 PD가 내고 갔던가? 모르겠네, 하여튼. 전 냈어요. 네. 안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냈어요. 네. 진짜 냈을까, 김용민 PD? 먹길 많이 먹는데. 네. 삼겹살이었어요. 삼겹살에다가 나중에 이제 비싼 대창 있죠? 예, 그걸 약간 곁들였죠. 경태맘님, 훈유 아줌마님, 여우별님, 몽봉초코파이님, 바람사이로님, 백마고지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군요. 사진은 참 잘 봤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 네, 뭐 부럽다고 하세요. 저는 백마고지님께서 병영님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솔직히. 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훈타님 오셨습니다. 백마고지님께서는 가족 모두 일가족 4명 함께 오셨죠. 그저께 대전에도 같이 동행하셨고. 네, 그러니까 부인께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린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오부시님께서 올려주신 봄이여 모링가. 이건 모링가라는 분이 쓴 겁니까? 모르겠다. 예. 세 줄로 된 그런 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운율이 맞아떨어지는 시는 곡을 쓰기가, 노래 만들기가 좋죠. 국민TV 달력 24일까지 도착하기 힘들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주문했습니다만 김재현 간사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가는 길에 김재현 간사한테 슬쩍 물어볼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김재현 간사가 손이 커요. 예. 우리 망원동에 있는 그 유명한 모 김밥집. 그분이 조합원이면 모 김밥집이 아니라 상호를 얘기할 텐데, 조합원이 아니죠. 예. 조합원이시면은 상호도 얘기를. 그 김밥이 맛있어요. 단무지도 직접 담궈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항상 한 박스 가득 주문을 하기 때문에 갈 때도 먹고 올 때도 먹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갈 때 먹다가 남은 것은 갖고 가서 간식 옆에다 이렇게 같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조합원들께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드시기도 했죠. 제가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지난주군요, 참. 전주 갈 때 제가 버스에 올라탈 때 김재현 간사가 김밥을 한 줄 쥐어줬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김영민 PD가 탈 때는 항상 신갈정류장에서 김영민 PD를 픽업해서 가거든요. 그때는 2줄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차별 아니겠습니까? 예,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포착하고 저도 잽싸게 가서 한 줄 들고 와서 또 먹었죠. 네. 김재현 간사가 통이 크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예. 아이고, 다크신사님. 대한민국, 닥닥닥닥닥, 예. 닥자가 좀 모자르네요. 예. 바보님, 꿈꾸는 소년님. 제천에서 출첵, 제천에서 어저께 오신, 헤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연배도 젊어 보였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패션이 돋보였던 분입니다. 중년 공시장님께서 씁쓸한 농담 한번 쳐주시는군요. 혹 예비 합격자
중에 민영이 있으면 대박. 예, 민영. 그 참, 우리요, 철도 민영화, 또 의료 민영화, 민영화란 말보다는 사용화란 말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조국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더 그게 적합한 표현이겠죠. 그죠? 민영화 하면은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다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좀 공적인 느낌을 준다는데 여기에 민영화가 아니라 사용화를 한다 그러면은 더더욱 그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용화. 예, 사영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 얘기를 쓰자고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에서는 박정희 1세, 박정희 2세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영화 대신 사용화란 말을 쓰도록 하죠. 아마 이 단어가 곧바로 이제 많이 퍼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는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살벌한 기타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딱인 그런 음악이죠. 이런 음악을 선곡할 때는 좀 고민이 돼요. 예. 긴데다가 뒤에는 연주곡으로 쭉 하니까. 그래도 오늘 일찍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사명감을 갖고 틀었습니다. 예. 백마고재님, 타칭 언더 아나운서 철원 정승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승조 아나운서가 뭔 죄입니까? 자, 한소리님, 제가 아끼는 곡이 있는데 불혹이라고 아실란가 몰라. 네, 불혹. 제 5집에 있죠? 예, 불혹 잘못 넘기면 불혹됩니다. 인생이 불혹이 되고요. 피곤한 꼬꼬양님, 대전에서 다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을 순간 잊어버려서 멘붕이 밤눈 어둡고 길치고 100% 감옥길을 찾았습니다. 진짜 무서웠다는. 차를 몰고 가셨군요. 저는 면허를 안 땄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도 저는 별 도움이 쉽게 얘기하면 참견을 안 하니까 좋긴 좋을 거예요. 대신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막 붙이고 그러는데 전 차 안에서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어제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하면 좋은데 갈 때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이래. 지하철 한 번 갈아타서 2번 탄 다음에 청량리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갔죠. 울지 강쥐 둘리 귀엽죠? 이야. 참 강아지를 보면 고양이를 보면은 지난 초봄에 우리 곁을 떠난 밤비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생각이 납니다. 국민TV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피곤한 꼬꼬양님, 대전 충남 지역 조합원이시군요. 의료 사용화. 어제 의사 2만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까? 네, 원주에서 어제 밤늦게 원주에서 서울 와서 이 집회를 마치고 복귀하신 의사 몇 명을 봤어요. 네, 우연치 않게 합석을 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았습니다만, 그렇죠. 평소에 꿈쩍도 안 하다가 자기 밥줄 거리니까 모여서 주장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속으로 좀 배알이 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분이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거고, 여기서부터 공감대가 확산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형마트가 판을 치면서 동네에 그런 구멍가게가 없어졌죠. 거의 멸종 단계에 있잖아요. 예, 이게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건전한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병원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 큰 병원에서 해야 될 몫이 따로 있는 건데, 더군다나 박정희 2세가 민영화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들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민영화
사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철도 민영화 안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철도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눈을 부릅뜨고. 샛별님 반갑습니다. 미국 덴버에 있는 생일 맞은 동생에게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생일 축하곡으로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대의 날 그 노래 대전에서 첫 곡으로 했었죠. 축하해요 이 노래. 예, 반갑습니다. 담동님 진짜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거기 입원한 적은 없겠죠. 그러나 방문한 적은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악수하러. 오케마리님께서 그래요, 트위터에 최근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카이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라는 트위터를 멘션을 캡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더욱 불안해지네. 이분은 지금 자기가 공약했던 거 하나하나씩 다 철회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공약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불안하네요. 자, 2부에 이제 정승조 아나운서가 복귀를 하고요. 또 오늘 월요일에는 최동호의 스포츠당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